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낙산 이대성 가름설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님, 예.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헬로부따TV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온 것 같아요. 이 낙산 이대성 가름설화 이야기 속을 막 열심히 다녀왔는데요. 자, 그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의상 스님의 화엄 그리고 오녀 스님의 무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말 절묘한 앙상블을 이뤄냈다. 그래서 신라 사회 전체를 바꾸는 성공한 불교 사회 개혁 운동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얼마만큼 자랑스러운 한국 스님이 이렇게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도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 이 설화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그 당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꿈이라든가요, 희망 혹은 고통, 슬픔, 애환 같은 게 막 더해져서요. 네, 새롭게 재창조된 그러한 세계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 속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실천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은 이야기 같나요? 아, 예, 참 괜찮은 얘기 같아요. 예. 이 설화가 네.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로만 느껴졌는데 이 설화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내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바로 그런 스님의 반응을 제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낙산 이대성 가름설화도요. 저희가 여러 관점에서 그 설화를 되살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스님? 설화를 굉장히 편안하고 쉽고 그냥 단순하고 네. 그냥 표면적으로 있죠. 네. 있는 그래도 그냥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광고 문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심플 이즈 베스트. 가장 단순하게 보는 방법이 있죠, 스님. 아마 가장 단순하게 보는 방법이라 그러면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을 절묘한 라이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라이벌로 보는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한번 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스님. 자, 굴에서 예.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것으로 치자면 누가 승리자일까요? 1번 오뇨 스님, 2번 의상 스님. 의상 스님이죠. 아, 의상 스님이죠.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굴이라고 예. 하는 딴 제한된 장소에서는 의상 스님이 승리자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단순하게 보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보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네, 보물요? 네. 보물하면 누가 승리자일까? 당연히 의상 스님이 승리죠. 그렇죠. 의상 스님. 아니, 네. 스님, 네. 여의 주나요? 네. 수정 영주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네. 신발 한 짝 받는 게 좋아요? 신발이 고어텍스. 아이, 고어텍스도요. 요새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신발 반짝이면요. 어디 신지도 못해요.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신발이 금으로 되어 있으면요? 아니죠. 그 당시에 신발이었으면 지금은요. 네. 사가가지고요. 금도? 흔적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의상 보물을 누가 스님의- 더 많이 얻었느냐. 그것에 있어서도 의상 스님의 승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미있게 보는 관점이 또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주인공은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이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조연들도 있죠. 예. 네, 조연으로 치자면 누가 더 좋은 조연을 데리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가? 의상 스님이 멋있죠. 용이 등장하고요. 네. 그 옆에 이렇게 신중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등장하면요. 좀 네. 폼이 좀 나지 않습니까? 파랑새도 있잖아요. 새 한 마리가 아니, 나가지고 용하고 파랑새하고 싸워가지고 파랑새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용이 불을 뿜으면요. 네. 파랑새요. 네. 뭐가 되겠어요? 통닭이요. 새가 어떻게 통닭이 돼요? 그럼 뭐가 되는데요? 네. 아니, 어떻게 스님, 보면 게임이 안 되죠. 파랑새가 원효 스님을 말로 이렇게 막 했잖아요. 구박을 했죠. 그것처럼 심리 공격을 가해서 용으로 하여금 저희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죠. 용이 새가 얘기했던 거 듣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용이 아니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고개를 살짝 돌려가지고도 네.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네. 정성을 들인 걸로 치자면 누구에게 더
가성비로 치자면 누구에게 더 많이 투자를 했는가? 아, 투자로 한 걸로 보면 원효 스님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죠. 근데 그렇죠. 가성비가 안 나왔죠. 아, 가성비 안 나왔어요. 가성비로 네. 보면요, 당연히 의상 의상 스님이죠. 스님이죠. 그 아니, 염주- 모범 스님이잖아. 네, 모범생이죠. 네. 한 만큼 결과로 바로 나왔죠. 맞습니다. 예. 의상 스님이야 뭐 말썽 한 번 안 떨고 예. 염주 하나 딱 주니까 낙산사까지 이렇게 지어 바쳤으니 그렇죠. 관세음보살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요, 네. 얼마나 모범생인 수행자가 네. 의상 스님이었는데 네. 그런 수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원효 스님 한번 보세요. 말지록실이 안 됐잖아요. 근데 원래 네. 저기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선생님들이 말 안 듣는 학생일수록 더 기억이 오래 남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죠. 네. 끝판왕이죠. 그렇죠, 끝까지 그렇죠. 하지 마라는 아. 집만 골라서 했잖아요. 그래서 의상 스님은 전설 속에 대나무가 나오잖아요. 예. 대나무도 절개를 상징하잖아요. 예. 그 푸르름. 예. 네. 소나무도 절개를 상징하지만 예. 생긴 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기 그렇죠. 이렇게 대나무는요. 어떻게 보면요. 융통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로지 한 방향이잖아요. 네. 근데 소나무는 어때요? 아, 유연하죠. 유연하죠. 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장하는 나무만 봐도요. 네. 그 스님들의 성품이 짐작되지 않나요? 아, 짐작됩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관세음 보살님은 어떻게 보면은 의상 스님이 제일 수지 맞는 장소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한 번만 현신했는데도 낙산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원효 스님은 지금도 낙산사에 공을 들여야 도착도 되는 하지 거죠. 않았는데 예. 낙산사에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 벼배는 벼도 베야 되잖아요. 예. 나 관세음 보살인데 벼까지 베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새로 현신까지 해야 되고 예. 3번이나 등장을 해야 됐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관세음 보살님 입장에서는 의상 스님이 더 수지 맞는 장사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3번만 등장했나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불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들어가 가지고요. 네. 가니까 또 폭풍까지 등장시켰잖아요. 아, 그 관세음보살님이 폭풍 폭풍 등장시키려면 야,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폭풍 부르려면 또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요새 세상요. 네. 관세음보살님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 원효 스님 성격 봐서는 네. 금방 안 가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아마 어디든가 뭔가 서성거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설은요. 네.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원효 스님 전설은. 그렇죠. 자, 이렇게 아주 전설을 단순하게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스님? 예.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그 내용물을 정말 그 참맛을 느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네. 수박 겉 핥기만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깊이가 없고 아니 누구에 따라서는 수박 겉도 맛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속맛보다는 못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 전설에 이 제대로 된 재미를 맛보려면요. 네. 지금부터가 이제 전설의 재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두 분을요, 네. 라이벌이 아니라 영혼의 단짝인 스타일로서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한번 보는 관점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관점이냐면 두 분을요, 이 전설에 등장하는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을 각각 보살이 해야 할 역할로서 나타냈다.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맨 처음에 의상 스님은 어때요? 우리가 전설 속에서는 낙산사를 만들어낸 창건주잖아요. 예. 어떻게 낙산사라는 절만 보면 의상 스님이 이끌어서 생긴 절이 되죠. 예. 현실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의상 스님은요, 그 화엄을 이끈 초조로서 하해동 화엄, 그러니까 한국 화엄을 맨 처음 이끈 리더죠. 예. 그것도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보면 의상 스님은 보살로서의 리더의 역할로서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단적인 게 그 문무왕하고의 일화가 있지 않았나요? 예, 문무왕에 편지 보낸 거 보면요. 네. 민중들이, 백성들이 감히 왕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말 못하지 못하죠. 않습니까? 못하죠. 이때 이제 이런 민중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분이 바로 의상스님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상스님 어때요? 문무왕이 사실은 도와줘서 그 화엄 도량의 근본 도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석사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면 왕이 이거 성 짓는데 지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의상스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내가 도와준 의상스님이니까 당연히 의상스님도 내 편을 들어주리라 아이, 이런 당연하죠. 생각을 하고 보내지 않겠어요? 원래 정치도 그렇다고 하면 표를 네.
이 결집하기 전에요. 미리 다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이 표를 통해서 이 결정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 작업이 끝이 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왕의 입장에서 그런 사전 작업으로 의상스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아니 내 편이 설마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예. 내가 도와줬으니까 인지상정상 날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의상스님이 정색을 하나요? 아니면 대왕마마 성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나요? 정색을 하죠. 거기다가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왕이 정도가 밝으면 왕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왕한테 훈계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의 입장에서는 참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서운하고 황당하죠. 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네. 그걸 보면 의상스님 성격은 네. 그 일화에서만 봐도 의상스님의 성격은 정말 대쪽이다. 그래서 대나무가 등장한 네. 거죠. 굽혔으면 굽혔지. 네. 아니 네. 굽혔으면 굽혔지? 아, 그게 아니죠.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말 안 듣는 성격이다. 만약에요. 네. 의상스님께서요. 네. 그런 성품이 아니었으면요. 네. 신라로 귀국도 안 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서든 그 중국에서 자신의 3조, 화엄 3조의 자리를 만들어내셨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 워낙 성품이 바르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고 정도만 지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차라리 지엄선사에게 배운 화엄을 내 그냥 그 뜻에 맞게 펼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신라로 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네요. 자, 반대로 원효 스님은 어떻습니까? 이 성격이 대쪽 갖고 이렇게 딱 FM대로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 원효 스님의 말로 유들유들을 대표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사람이 생각했던 원효 스님을요. 스님으로 볼 수도 없죠. 그리고 거사로도 볼 수도 없어요. 이런 걸 보면요. 원효 스님이 어떤 거에도 걸림없이 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원효 스님의 이 성품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의 성품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이 필요한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역할로서 어떤 모습을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능통했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듯이 설화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의상 스님 부부는요, 내가 민중으로서 내가 지배층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대신 보살이 등장을 해서 그 지배층을 의상 스님처럼 잘 이렇게 교화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 이끌어가지고 나를 힘들지 않게, 나를 편안하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보살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리더로서의 보살은 좋기는 하지만 네.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어때요? 옆에 가서 막 부담스럽죠. 앵기고 이럴 수 없잖아요. 부담스럽고요. 힘들어요, 슬퍼요, 막 이렇게 힘들고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한 리더로서의 보살도 필요하지만 반대로는 정말 친구처럼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나의 슬픔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보살도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러한 보살을 불교에서는 동사섭을 한다, 뭐 어렵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원효 스님이야말로 가장 그런 친구로서 나의 슬픔을 이해해줄 삶의 동반자로서 그런 보살로서는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가진 스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설에서요 아주 만만한 스님으로 그렇죠. 등장한 원효 스님은요 별을 베는 여인도 농담을 하고요 빨래를 빠는 여인도 이걸 줄 정도로 심지어는요 새까지 와서 구박을 하잖아요. 구박을 할 정도면 요만한 파랑새가 봐서 구박까지 할 만약에 정도니. 이 원효 스님이 요만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릇이. 아니 스님 원효 스님이 이제 덩치가 마동석 같고 이랬으면 못 그랬을 것 같은데 얼마나 친근한 이미지였으면요. 그런데 스님 어떤 스타일이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친구 같은 보살님이 내 옆에 있으면 그렇죠.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런데 네. 이렇게도 한번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이 친구 같은 스타일도 굉장히 좋아요. 내 편이면서도 항상 나를 이해해주고 내 그렇지만 내 상처를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렇지만 그것이 만 있는 것보다 또 내가 존경하고 내가 또 모범이 되고 또 그런 스승같이 리더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나요? 살다 그래서 보면요. 두 개 다 필요하죠. 스님. 리더로서의 보살도 필요하고
나의 고통을 감싸 안아줄 그런 동반자로서의 보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보살의 두 가지 역할, 위와 아래, 위로서의 보살과 아래로서의 보살 두 가지 역할을 의상과 원효로서 이런 낙산 이대성 가늠설화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관점은요. 또 다른 관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느냐면요. 방금 아까는 보살의 역할을 나눠서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두 분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선 안에 같이 서 있다. 둘이 하나다. 사실 이런 관점도 가능해요. 예, 어떤 관점이냐면 바로 수행으로서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설화 속에서 의상 스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자기가 원했던 수행을 다 이루고 떠나시는 것으로서 마무리가 딱 되잖아요. 예. 네, 관세음보살을 칭견하시게 되고 자기가 원했던 소정의 수행의 과정을 완벽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완료가 되는 반면에 원효 스님은 어떻습니까? 그 수행이 마무리가 되나요? 원효 스님은 수행이 끝이 없죠.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면 의상 스님 보면요, 저는 의상 스님 욕심쟁이 같아요. 예. 원효 스님은 수행의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효 스님이? 원효 스님은 수행이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욕심쟁이다. 욕심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예,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당신이 수행을 하고자 했던 목표였던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네. 원효 스님은 그 관세음보살님을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한 어떤 성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중생 마음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다니게끔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새가 이야기했던 파랑새가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거고요. 자, 중생은 끝이 있나요, 없나요? 중생은 끝이 없죠. 예, 그럼 중생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다니는 원효 스님의 수행도 끝이 날 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효 스님처럼 자신의 깨달음을 이룬 것을 도노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리고 원효 스님처럼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생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내서 환하게 드러내주는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것을 보살행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도노를 바탕으로 한 점수라고도 표현해요. 도노 점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행이 둘로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나요? 아니, 수행은 둘로 나눠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예. 앞을 우리가 고상하게 표현할 때 상구보리라고 표현을 하죠. 네, 상구보리, 하와 중생. 밑에 원효 스님은 하와 중생, 중생들을 끊임없이 제도하고 다닌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그 가장 중요한 수행의 흐름을 낙산 이대성 가늠 설화에서 원효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의 이야기로서 표현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보면요, 이 전설을 만드신 분은요, 어떻게 보면 수행의 최고의 극치를 알고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아주 재밌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더 간단하게 줄이자면은 의상 스님은 자신의 수행을 이뤘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리적인 부분을 성취를 했다. 자리. 그렇죠. 원효 스님은 이 자리를 바탕으로 중생들을 끊임없이 도와주는 이타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거를 자리 이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스님.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곧 자리 이타로서 이어지게 된다. 그럼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은요, 하나죠, 사실은. 이 수행의 모습으로 봐도요, 어떻게 보면 수행의 하나의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줬네요. 그렇죠. 예. 중생의 입장에서는 둘로 나눠지게 보이지만 사실은 둘은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뭐 이타 없는 자리가 없고 자리 없는 이타가 없듯이 전설 속에서 그렇게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스님 그 고려부라 얘기하셨잖아요. 네. 고려부라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 뒤에 대나무가 있고 그 정병도 있고요. 그죠? 예. 파랑새도 있고 수정염주도 있고 한데 관세음보살님 발밑에 보면 또 하나의 존재가 있죠, 스님. 아, 예. 선제동자입니다. 예, 합장을 예. 하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는 선제동자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려술 관음도가 어떻게 보면 선제동자의 입법 계품을 그림으로 표현한 모습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요.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을 구도자로서 선제동자와 같은 구법자 요 모습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입법계품 보면은 보통 53 선지식을 53 선지식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보통 53 선지식을 이제 한 번만 돌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53 선지식을
이렇게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은 뒤로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입법 개품 전체를 보면은 110번의 장소에서 선제 동자가 구법행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스님.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면요. 네. 이 110여 곳을 두루 유람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110곳이 두 개로 나누면 55곳이 되는데요. 그러면 53선지식을 뭐 53선지식이라기도 하고 또 뭐 54, 55선지식이라기도 표현하는데 그럼 두 번을 반복하게 된 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의상 스님과 같이 아주 긴밀한 인연으로 등장하는 법장 스님께서도요. 예. 110번이라고 하는 것은 1인이 두 번 등장했을 것이다. 법장 스님은 중국에 그 하엄 3조 법장 스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의상 스님과 연결지어서 등장했던 그 법장 스님이요. 자, 이걸 보면 선제 동자가요. 한 번만 구도행을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구도행을 했다. 이렇게도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선제 동자의 첫 번째 구도행과 두 번째 구도행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겠네요. 있었을 거예요. 예, 예. 네, 그럼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그 앞에 얘기했던 첫 번째 구도행은 자리적인 구도행. 그리고 자리를 이룬 뒤에는 마땅히 중생들을 위한 구도행을 한 번 더 펼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도 드네요. 네. 그 금강경 보면요. 네. 금강경이 어떻게 보면 두 번 이렇게 설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죠. 수보리 존자께서 두 번 똑같은 내용을 같이 예, 물으시죠. 예. 네, 그것도 금강경-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예. 이 이중 구조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께서 분명히 부처님께 답변을 듣고 금강경에 대한 공사상을 깨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는 것을 금강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금강경에서는요 공사상에 관련해서 이중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제법 됩니다. 불교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공, 법공은 아실 거예요. 아공은 개인적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법공은 아까 얘기했던 하와중생 쪽에 속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을 똑같은 구도행을 하는 선제동자로 살펴볼 수가 있다. 특히 처음에는 자기의 깨달음, 그리고 뒤에는 중생구제를 위한 깨달음,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낙산 이대성가름설화를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설화가요. 네. 좀 다시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가요? 예. 아, 처음에 설화가 네. 이 원효스님이 내가 더 잘났니, 의상스님이 내가 더 관세모살님하고 네. 더 가깝다. 내가 더 친하다. 친하다. 이렇게 가다가 네. 이제 설화를 아주 깊이 심층으로 딱 들으라 보니까요. 이 서로의 우열보다는 이 설화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대목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의상스님, 원효스님을 둘로 나누는 관점보다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상스님은 의상스님이 하던 방식대로 원효스님은 원효스님이 하신 방식대로 두 분 다 중생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읽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설화를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상스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설화가 거의 완벽하게 끝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원효스님을 등장했을까? 이 대목이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그 설화를 보는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스님. 네, 관점을 정리를 해봤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이 낙산 이대성가름 설화에 있어서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을 선제동자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헬로우부타 TV 여러분,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릴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선제동자의 모습을 가진 의상스님과 원효스님, 그죠? 이분들이 발자취를 남긴 낙산 이대성가름설화에 관련해서 저희가 꿀팁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이 그 꿀팁이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도 네. 헬로부타 TV를 보는 여러분들도요. 설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바로 비결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스님. 돈 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 헬로부타 TV를 보신 분이라면요. 공짜인가요? 공짜로 아, 이 꿀팁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스님들이 공짜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좋아하죠. 스님들뿐만 무주상 아니라요. 보시 이런 거. 아니에요. 스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요 다 좋아합니다. 스님도 중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한한 왜 뭔가. 스님이라고 안 좋아한다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차별인 거죠. 자, 첫 번째 네.
꿀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물지도를 먼저 찾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지을 때요, 이 일련 스님이 낙산 이대성 관음 설화를 만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스님, 원래 이 설화가 낙산 이대성 관음 설화에서 뒤에 뭔가 더 붙죠? 네. 뭐가 더 붙죠? 좋은 말씀드려. 뒤에 정취가 붙습니다. 예. 정취는요, 정취 보살을 의미해요. 재밌게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관세음 보살님을 찾아뵙고 나서 그 다음 만나 뵙게 되는 분이 정취보살이거든요. 낙산 이대성 관음 설화에서도 재미지게도 낙산 이대성 관음 설화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취예요. 그 다음에는 또 조신이 붙습니다. 조신은 뭔데요? 조신은 어떤 스님의 이야기인데 워낙 유명해서 들어보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그리고 그 더 살아가는 중에서 자기 애욕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애욕으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설화죠. 원래 낙산 이대성 관음설화는요, 낙산 이대성 관음에다가요, 옆에다가 정치하고 조신이 붙어서 이 설화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이 본래의 제목인데 예. 사실 저희는 이제까지 앞에 낙산에서 벌어진 이대성, 낙산 이대성 관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물지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일련 스님이 1281년에 삼국유사를 지을 때 일련 스님의 마음으로 원래 원본 있죠. 원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한번 읽어봐라. 한문을 읽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요새 한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뭘 읽어야 되나요? 인터넷에 한글로 이 설화가 많이 유포되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쳐보시기만 하면요, 그냥 찾을 수 있거든요. 한글로 된 낙산 이대성 관음 이 설화편을요,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요, 설화가 정말로 배가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감동이 배가 된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설화의 원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설화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이 보조랑 스님들의 이 사찰 레전드 이 편을 보고 난 뒤에 설화를 보는 눈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반드시 헬로 붓다 TV에 보조랑 스님의 사찰 레전드 편을 꼭 보시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로 붓다 TV를 꼭 보시라. 이제까지 보신 분은 뭐 더 안 보셔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걸 안 보고 이제 보물을 찾으러 가시게 되면요, 후회하시고 갔다 와서 또 보고 또 가셔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꼭 보고 가시라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낙산사 편을 다 봤어요. 자, 이제 차를 몰고 강원도 낙산사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보물지로를 얻어낸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보물지로를 얻었으니까요,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맨 먼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도 되나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요즘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쭈쭈바는요? 아무리 더워요. 이 설화의 주인공이 되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설화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쭈쭈바는요? 쭈쭈바 참으세요. 갔다 와서 드세요. 자, 맨 처음에 의상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의상대요? 이 의상대에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서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의상대를 가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갈대요, 겁니다. 스님. 예.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거기는 워낙 명승지니까. 예. 사람이 많아도 괜찮나요? 아, 괜찮습니다. 의상대에 가시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의상대. 이 정자에 네. 앉으셔가지고 네. 5분만 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음. 이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쉬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꼭 앉아야 되나요? 당연히 앉아야 됩니다. 누우면 물론 어떤가요? 서서 하도 되고 네. 누워서 하도 되는데 그 둘 굴러다니면요. 굴러다니면서 하도 됩니다. 의상대에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아, 매달려서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근기가 네. 아직은 물구나무 서서도 되나요? 물구나무서도 됩니다. 엄마 손잡고는요? 엄마 손잡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왜요? 엄마 손잡고 하면요, 네. 내 마음이 네. 손을 통해서 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인 손은 더더욱 안 되겠네요. 당연하죠. 아, 그때만은. 그래서 그 장소에서만은 네. 애인 손도 놓고 아. 엄마 손도 놓고 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 편안하게 이 의상대에 앉아서 편안하게 5분만 쉬어보는 겁니다. 자, 예.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는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맑고 좀 안정되게 만든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 마음을 쉬어보고 살아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말은 쉽게 합니다. 아우, 나 내려놨다, 나 마음 편안해,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요, 입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근원적으로 마음을 쉬게 해본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을 쉬게 해보는 것은요, 정말로 내 마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두보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스님, 예. 그 얘기는 뭐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예. 이런 걸 처음 해보는 분한테는 그 말씀조차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내려놔라, 마음을 그러니까, 내려놔라, 쉬어봐라. 예, 실제로는 예. 어떻게 하면 제일 좋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 무식하게.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예.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크게 숨을 크게 내쉬고, 예? 그리고 숨을 들이마십시오. 그것 한 3번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심호흡이라도 해봐라.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자, 스님이 해볼 테니까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네. 자, 크게 호흡을 들여쉽니다. 그리고 호흡을 크게 내뱉어봅니다. 자, 또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크게 호흡을 내쉬어봅니다. 이것을 한 3회만 반복 한번 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것 예.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이 쉰다는 느낌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면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요. 왠지 모르게 잡음이 없어지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추스렸어요. 예. 이제 심호흡을 하고 뭐 수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 좋은 방법을 더 잘 아시겠죠. 예, 그런 분은 이걸 다른 말로 명상이라고도 해요. 예, 예. 다른 그런 좀 많이 아시는 분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시면 예. 좋을 거고요. 뭐 전혀 이런 것에 경험이나 체험이 없으신 분은 심호흡을 통해서 예.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정신도 안정시켜라. 예.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자기가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조용한 마음, 고요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상대에서요. 자기의 마음을 잘 안정시켰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가나요?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를요. 네. 홍련암을 향해서 가보는 겁니다. 네. 홍련암을 가보겠습니다. 네. 홍련암은요, 이곳에서
의상스님께서요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친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예. 밑에 홍련암 바로 밑에 그 굴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네. 이 홍련암에서 갔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나 있다 생각을 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의 여러분이 소원을 한번 이렇게 빌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홍련암을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하라 예. 그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이 내 앞에 진짜 나타나셨고 예. 그 관세음보살님께 정중히 절을 하고 나서 내 마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원하는 그런 소원을 빌어봐라 예. 이 말씀이시죠. 네. 이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이제 소원을 빌려면요 정말로 정중하게 관세음보살님한테 절을 3번 올려야 되겠죠. 예. 사실 이게 스승으로 모시는 예죠. 예. 네. 그래서 의상스님처럼요. 3번의 절만큼은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몸으로 이 삼배를 정중하게 한번 해보시고 예. 이게 뭐 빠르거나 예. 그런 게 아니라 예. 진심만 담겨 있으면 예. 되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 관세음보살님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정말로 간절하게 소원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단계가 왜 꼭 필요하느냐 하면은요,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좋은 발언이나 뭐 기도 방법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 자기 마음 안에 개인적인 고민과 고통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네. 절대 내 에고가 타인을 위해서 진정한 진심으로 타인을 위한 발언을 내지를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고민과 고통이 있다면 그걸 먼저 털어내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거 내 마음을 열어 제껴서 나의 그 아픈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스승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 관세음보살님을 이 홍련암은 직접 친견한 장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이 순수한 마음을 내시면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친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 네. 아마 굉장히 좋은 징험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홍련암까지 와서 관세음보살님께 정중히 스승으로서 삼배도 드리고 내 마음 안에 막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상처난 마음도 관세음보살님께 열어서 보여드리고 예. 그러면 관세음보살님도 당연히 그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름답게 품어 주시겠죠. 맞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집에 안 가고요? 아닌가 한 군데 더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제 거기서요 네. 원통보전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 원통보전은요. 네, 이 의상스님께서요. 네,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 명을 내려서 여기에다가 이 법당을 지어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금당을 지어라 이렇게 하셨죠. 여기가 네. 바로 쌍죽 대나무가 솟아나는 장소였고 이곳에 이 의상스님께서요 이 수정염주와 네. 여의주를 봉안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장소에 이 관세음보살님의 인연을 여러분에게 마련하기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인연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의상스님의 발언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원통보전에 올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꿀TV의 마지막 장소인 이 원통보전, 이 원통보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통보전에서요 네. 여러분도 이제 설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게 여러분들도 바로 의상스님처럼 발언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 예.
자기의 그 진실한 발언을 한번 예. 내보는 거네요. 근데 이 발언은요. 네. 이 홍련하면서 여러분 소원을 빌었지 않습니까? 네. 소원은 빌었고 또 관세음보살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닌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발언을 해봐라.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중생에 이익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발언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혹시 이런 발언이 예. 잘 준비가 안 되시거나 이런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럴 줄 알고 네. 이 보조랑 스님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의상 스님의 백화도량 발언문을요. 네. 이렇게 사이트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요.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갖고 가셔가지고 그 장소에서 꼭 제법만 읽어보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혹시 링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인터넷에 치시면 요즘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백화도량 발언문 치시면 아마 나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죠, 스님? 예. 네. 자, 발언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롭게도 하지만요. 이것이 바로 나의 기도가 수만 배도 공덕으로 다시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비법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발언 그러면 내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핵심 팁 중에 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낙산사에 가서는요. 의상대에 가서 내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어라. 예. 첫 번째 청정성 확보하기. 두 번째 홍련함에 가서는 관세음보살님께 스승 제자로서 스승에게 예를 대하듯 정중하게 삼배를 올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고통을 관세음보살님께 다 털어놔라.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통보전에서는 정말 의상 스님의 그런 인연이 깊은 자리니만큼 여기서만큼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잠시 내 바램을 내려놓고 백화도량 발언문 같은 그런 훌륭한 발언을 나도 주인공이 네. 돼서 해보자.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좋아요. 이 네. 설화가요. 네. 이런 전설이요. 네. 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가 되려면요. 이왕이면 이 전설이 멋진 이야기도 네. 이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모든 중생이 이익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예, 아주 멋진 방법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낙산 이대성 가름 설화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되살려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자, 저희 낙산사 한번 더 가야 되겠는데요. 예. 우리도 갔어요. 네.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발언을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낙산 이대성 가름 설화 한번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요. 예. 낙산 이대성 가름 설화보다도 더 재미있는 황당하고 예, 재미보다 그렇죠. 더 천년을 황당하고 뛰어넘는 예. 타임머신 같은 천년 조금 더 넘습니다. 천년이 좀 더 예, 되나요? 예. 예. 천년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개운조사의 환자감 이야기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 개운조사의 환자감 이야기. 천년을 뛰어넘는 비밀은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예. 근념하셨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